중국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합니다. 팔란티어는 깜짝 실적에 첫 $100를 돌파했습니다. 머크는 중국 시장 내 위축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시가 미중 관세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제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0.7% 상승, 나스닥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이 투심을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란 분석이 나오며 시장이 안정됐다는 풀인데요. 당초 이날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전날 장 마감을 전후로 정상 간 극적 합의로 한 달 동안 유예됐죠. 물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됐으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통상가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겠다 밝히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죠. 실제 오늘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개별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호실적에 힘입어 24% 급등하자 M7 주가도 모두 반등에 성공했죠. 더불어 오늘 나온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10년물 금리가 4.5% 초반으로 내려가며 기술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 마감 후 알파벳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EPS는 2.15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65억 달러에 그치며 기대치를 2억 달러가량 밑돌았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알파벳의 핵심 수익원은 광고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등이 해당되죠.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이 광고에서 발생하는데요.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전부 예상을 웃돌며 여전한 구글의 광고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분기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클라우드 부문이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30%의 성장률이면 대단한 속도의 확장인데 문제는 전분기 성장률이었던 34.9%에 비해 둔화됐다는 점이죠. 다른 어떤 부문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던 클라우드 부문이었는데 성장이 피크아웃된 건 아닐까 하는 우려에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이 급락합니다. 한편 알파벳의 실적 덕분에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요.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자본 지출 규모를 발표하자 알파벳으로부터 매출을 벌어들이는 고객사 브로드컴이 4% 가까이 급등합니다. 또 매출의 5%를 알파벳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알리바바와 핀두어더, 샤오펑, 리오토 등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여기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국한됐다는 점이 투심을 살렸는데요. 부분적 관세 부과는 중국의 화해적인 입장을 시사한다는 해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지명자가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준을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셈인데요. 이제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만 넘기면 보건장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만큼 시장에서는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등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뉴스프레소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런칭한 코너, 그날그날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및 목표가 변동 종목들을 모으고 모아 정리해드리는 월가의 픽 시간입니다.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며 자사의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 등 경쟁 심화로 인한 역풍을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코멘트인데요. 목표가는 $190, 전일 종가 대비 63%의 여력을 시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팔란티어의 성장률이 30% 이하로 둔화될 거란 기존의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하며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동일 비중으로 상향, 목표가는 $60에서 $95로 높여 잡았습니다. 시티는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효과와 견고한 온라인 광고, 높은 클라우드 수요 등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을 거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가 관세 전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5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해당 조사 개시 여부는 미중 관계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는 것,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보편 관세를 강행하는 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반독점 조사를 무역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중 관세 전쟁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 시행까지 5일가량을 남겨두고 양국 간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예고된 바와 같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양측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협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모터스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2달 만에 남은 직원 중 50%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로보택시에서 개인용 자율주행차로 방향을 전한 크루즈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차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선적으로는 개인 구독 판매에 적극적으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보택시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차, 특히나 개인 구독 판매에서 연간 매출 2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GM이 물러난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획대로 하반기 로보택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핵심 자동차 산업보다 오히려 더 큰 수익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앤컴퍼니는 4분기 매출 156억 달러, EPS는 1.72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부진한 가이던스와 HPV 백신의 매출 하락, 그리고 중국 내 가다실 공급 중단을 결정하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간밤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MD의 4분기 매출 그리고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38억 6천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은 매출, EPS, 사용자 수까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나 스냅챗 플러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해서 수익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WTI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07선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향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성이 강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는 12주 연속 이어오던 비트코인 매수세를 이번에 중단해 추후 향방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